자, 학습지 13쪽에 보면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자, 어떤 절개된 산의 지질 구조이다. 어떤 산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팍 깎아낸 단면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이런 여러 가지 구조가 나타납니다.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상당히 많은 지구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아래가 먼저 생기고 위가 나중에 생긴 것 같아요. 자, 아래에서 어떤 지층이 형성되었습니다. 즉 지층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무조건 쌓여야 되는 거고, 쌓인다라는 것은 물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바다든 큰 호수든 호수에서 지층이 쌓인 다음에 첫 번째 쌓였겠죠. 물속에서. 다음에 힘을 받았습니다. 서로 양쪽에서 미는 행압력이 작용을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윗부분이 푹 깎였어요. 자, 깎이려면 무조건 육지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만들었던 지층이 행압력을 받아 습곡이 만들어진 이후에 쑥 융기해서 윗부분이 푹 깎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쌓였네요. 다시 쌓이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다시 바다나 호수 속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쭉 다시 내려오는 침강의 과정이 있고, 거기에서 다시 푹 쌓였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태적, 행압력 작용에 의한 습곡 형성, 자, 융기 이후에 침식되어지고, 다시 침강되어서 그 위에 태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요 경계선을 기준으로 아래와 위는 전혀 다른 시대가 가집니다. 전혀 다른 시대의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부정합이라고 하고, 큰 규모의 부정합이 나타나면 아래와 위를 기준으로 지질 시대를 나누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전혀 다른 시대를 나타내는 그런 시대가 다른, 요층과 요층은 나란히 붙어 있지만, 이 층과 이 층도 나란히 붙어 있지만 여기와 여긴 전혀 다른 시대, 이런 걸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자, 얘와 얘는 서로 나란히 붙어 있는 상태를 정합이라고 하고, 나란히 붙어 있지만 전혀 다른 시대를 담고 있으면 이런 건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처럼 쌓여서 만들어진 바위를 태적암이라고 하는데, 자갈이 굳어지고, 그래서 어떤 바위처럼 변한 것을 역암이라고 하고, 점토가 변해서 된, 점토처럼 입자가 작은 태적물로 만들어진 것들을 쉐일이라고 하고, 모래가 만들어져서 굳어져 만든 바위는 모래 사자를 써서 사암이라고 하겠죠. 역암, 쉐일, 사암 등등을 대표적인 태적암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의 변산반도라고 하는 곳, 선생님이었던 밴드의 타이틀 사진이 그 변산반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말귀 모양의 어떤 산이 있고, 이런 건 마이산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여감 지층이 아까 이제 쌓이려면 물속 깊은 곳이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물속 깊은 곳에서 자갈이 단단히 굳어져서 쌓여서 만들어진 여감들이, 그 속에 있다가 슉 떠올라온, 즉, 융기가 되면서 부분 이렇게 침식되어 나타났는데, 침식되어지고 남은 모양이 말귀 같다라고 해서 마이산이라고 합니다. 자, 등등을 태적암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태적암에서 볼 수 있는 태적 구조의 그림이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특별한 것들이지만 아예 여기 그림처럼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이 평평하게 쌓여있다, 이런 걸 그냥 층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지층의 모양이 경사져 있다 라고 하면 이건 경사진 층리라고 해서 사층리이고, 이건 주로 하천, 물의 흐름이 나타나는 그런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래는 굵은 입자가 있고 위쪽은 좀 가는 입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입자가 점점 다른, 그러니까 이는 다르다는 뜻이죠. 점점 다른 태적층이 쌓여있다, 이런 걸 점이층이라고 하고, 요거는 굉장히 깊은 곳에서 갑자기 어떤 입자의 크기가 다른 이런 태적물이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지는, 이런 걸 되게 저탕류라고 하는데요. 그런 깊은 곳에서 저탕류의 발생이 나타나는 층리를 점이층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양을 보면 이렇게 넘실되는 파도의 모양을 띠고 있죠. 그러니까 즉 태적층 위에서 파도가 친 물결무늬
물결 무늬가 나타난 그런 지층을 연흔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점토로 만들어진 지층이 어떤 지층을 만든 다음에 비가 많이 안 온다라거나 또는 굉장히 건조한 지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윗부분이 쩍쩍 갈라집니다. 쩍쩍 갈라진 거북등 모양이 되는데, 그런 곳에 또 다른 퇴적층이 들어가서 그대로 식어버리면 이렇게 짝짝 갈라진 건조해서 나타난 균열이 나타나고 그 위에 퇴적층이 쌓여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걸 건열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퇴적암 또는 뭐 퇴적구조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4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애들은 공통적으로, 자, 물의 흐름의 방향, 퇴적물이 떨어지는 방향, 물결이 치는 방향, 건조해서 나타나는 균열, 이런 것들이 위아래를 분명히 구분해 줍니다. 즉 지층의 상하를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구조입니다. 자, 어느 쪽이 위쪽이었고 어느 쪽이 아래쪽이었다, 지층이 심하게 왜곡되어서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4개의 사층리, 점위층리, 연흔, 건열은 모두 지층의 상하를 판별할 수 있는 퇴적 구조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이런 부분은 층이 딱 잘려지고 새롭게 지층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는 다 서로 전혀 다른 어떤 그 지층이 있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는 상당한 시간적 격차를 보이는 곳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퇴적 구조는 당시의 퇴적 환경이 어땠는지, 하천인지 깊은 곳이었는지, 뭐 물살이 치는 곳이었는지, 건조한 곳이었는지, 그런 환경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교과서 78쪽에 석회암 동굴 중에 유명한 건데요. 자, 석회암 동굴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 일단 석회암이라는 것은 옛날에 바다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다였었던 곳이 육지로 변한 거겠죠. 즉 융기한 지형이고요. 우리나라의 강원도는 대부분이 그런 지형입니다. 석회암을 구성하는 탄산, 칼슘은 대표적인 염기성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석회암 지층에 빗물 중에 어떤 뭐 산성을 띤, 뭐 산성비, 또 지하수에 포함되어 있는 산성을 띤 물질, 또는 토양의 구조에서 배웠는데 토양 속에 있던 어떤 유기물 중에 어떤 유기산을 포함한, 즉 산성 물질이 포함된 지하수가 이 지층을 흘러가면서 염기성 물질인 탄산칼슘, 즉 석회암을 녹이겠죠. 자, 녹여서 나타나는 이런 것이 바로 석회암 동굴입니다. 석회암 동굴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퇴적 지형은, 자, 아래에서 쫙 성장하면서 이렇게 쫙 쌓이면서 성장하는 석순, 자, 위에서 고드름처럼 쫙 흘러내려오면서 만들어지는 종유석, 이 석순과 종유석이 딱 만나면 기둥 모양의 석주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